김민재 혼자 수비하게 놔두면 무조건 실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아시안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역대급 멤버임에도 우승이 쉽지 않은 이유, 그리고 우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싹 두루가 보겠습니다. 역대급 멤버. 자, 2011 아시안컵 멤버도 황금세대였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아우 화려하다. 근데 지금은 더해. 빅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최절정의 폼이죠. 그리고 조규성, 황인범, 홍현석, 이재성 요런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역대 아시안컵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유럽파가 가장 많은 스쿼드예요. 자, 이렇게 멤버가 화려한데도 우승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만만치 않은 상대들. 자, 먼저 일본 강하죠. 카타르 월드컵 때 스페인, 독일을 상대로 이겼어요. 그리고 최근 A매치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이긴 것도 아니고 경기당 4.3골을 넣었어. 그리고 9경기 동안 5골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아주 시원해. 그래서 무서워. 자, 그리고 우리는 월드컵 이후에 감독을 바꿨죠. 근데 일본은 모리아스 감독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안 그래도 일본이 무서운 게 뭐예요? 경기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바꿔. 어떨 때는 점유율 축구하고 어떨 때는 내려앉아서 수비하다가 역습한다고. 근데 감독이 그대로 간다? 각각의 스타일이 더 정교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유럽파가 12명인데 일본은 20명이에요. 그리고 다들 나쁘지 않게 활약하고 있어. 물론 최상급 선수들의 퀄리티는 우리가 낮죠. 근데 외신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미들이나 수비 쪽이 조금 더 탄탄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외 베팅 사이트를 보면 일본의 우승 배당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승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성 높은 팀이 우리, 그 다음엔 호주, 그리고 이란, 사우디, 카타르 요런 순입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랑 일본 선수들이랑 동기부여 수준이 완전 달라. 왜냐면 우리 황희찬 선수는 요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한테 요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유명해도 우승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소니. 지금 우리 캡틴 손의 동기부여 빡 됐을 거라고. 자,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스날에서 뛰는 토미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안컵이 유로처럼 6월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왜 시즌 중인 1월에 대회를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잘하고 있는 쿠보도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안컵이 리그 중에 개최되는 건 유감이에요. 저한테 월급을 주는 팀은 소시에다드죠. 아니, 일본 선수들이 요 정도 동기부여로 나오는데 일본한테 우승 뺏기면 절대 안 되지. 자,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도 강하죠. 그리고 중동 팀들 만만치 않죠. 더군다나 이번 대회는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암 홈경기장에서 하는 거랑 중동 원정이랑 천지 차이래요. 똑같은 팀이랑 붙어도 그렇게 다르대. 그래서인지 최근 10년간 중동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렀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총 11전 4승 2무 5패. 안 좋아. 자, 이렇게 중동 원정이 빡센 만큼 중동 팀들은 더 유리하겠죠. 생각해보세요. 이란 이번에도 무섭겠지. 우리랑 맨날 8강에서 만나서 피튀기잖아. 그리고 카타르 개최국 버프 있겠죠.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감독까지 좋아. 사우디는 맨시티,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끈 만치니 감독,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전 여친, 아니 전 남친 벤투 감독. 자, 그러면 우리 대표팀이 중동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대회를 치르는 카타르 바로 옆에 아랍에미리트에 3일부터 가 있었어요. 적응은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월드컵을 또 카타르에서 했잖아요. 요번 아시안컵 결승전 경기장이 월드컵 때 결승전 치렀던 그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회 내내 월드컵이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월드컵 못 나간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리고 중동팀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즈베키스탄도 잘해졌어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님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김판공 감독님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도 만만치 않죠. 쉽게 보면 안 돼.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볼게요. 공수 밸런스. 자, 우리 대표팀의 공격력 질입니다. 근데 뒤쪽이 조금 약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앞쪽에서 뛰는 선수들은 카타르 월드컵 때랑 멤버가 똑같아. 근데 뒤쪽에서 뛰는 포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요 5명 중에는 김민재 선수 빼고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같이 맞춰온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력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수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수비가 탄탄해야 됩니다. 공격진이 아무리 화려해봐야 공수 밸런스 못 맞추면 성적 못 내. 자, 그러면 그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죠? 수비형 미드필더.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서 박용우, 이순민 이런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성 선수를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 어떨까? 왜냐면 소속팀 마인츠에서 약간 수비적으로 뛰었었는데 기가 막혀. 일단 볼 처리 간결하죠. 전방으로 롱킥 되죠. 상대 수비 사이로 전진 패스 들어가죠. 활동량, 투지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공격 가담도 됩니다. 물론 대표팀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유사시에는 충분히 시험해볼 가치가 있다. 이재성 살짝 내리고 이재성 역할을 이강인, 홍현석, 자구영 이런 선수들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후방 빌드업. 자, 우리 대표팀이 우승하려면 후방 빌드업 체계가 조금 더 정교해져야 됩니다. 왜냐? 최근 우리 대표팀이 상대한테 찬스를 내주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후방 빌드업 할 때 볼이 측면으로 가.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 그러면 중앙으로 패스해. 근데 요걸 뺏겨. 바로 찬스 내줘. 그런데 그 각각의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스 미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변에 줄 데가 없어. 막 압박 당하고 있는데 요거는 패스미스한 선수 잘못이 아니라 주변 선수들 잘못입니다. 주변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측면으로 확 벌려주고 누구는 사이로 내려오고 또 누구는 확 없어져가지고 공간 만들어주고 근데 그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방 쪽의 선수들이 발을 맞춘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자,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팀은 우승 후보 중 한 팀입니다. 이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죠. 제가 볼 때 이 미세한 조정 중에서 가장 급한 건 후방 빌드업 체계의 정교화. 우리처럼 볼을 가지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 팀에는 이게 필수 중에 필수예요. 최근에 유럽에서 레버쿠젠이랑 지로나가 화제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선수들 데리고 리그 씹어먹고 있다고요. 두 팀의 공통점이 뭐냐? 후방 빌드업의 체계가 확실하다. 수비 전환 속도. 자, 우리 팀이 우승하려면 또 필요한 게 뭐냐? 후방에서 볼을 뺏겼을 때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 몇몇 선수들은 수비 전환이 너무 느려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축구 팬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메시 같은 드리블? 사비 같은 패스? 아니죠. 땀과 흙으로 더러워진 유니폼. 수비 전환 속도라는 건 그야말로 전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그냥 태도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뛰는 모습. 그런 거에 우리가 또 감동받고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대표팀이 경기할 때마다 김민재 선수의 원맨쇼 수비가 화제입니다. 혼자서 상대 공격수 2명, 3명 다 쓸어버려. 근데 우리 팀 전체를 생각해서는 그런 장면이 아예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최근 대표팀 평가전 상대들이 솔직히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아시안컵은 다르죠. 김민재 혼자 수비하게 놔두면 무조건 실점입니다. 세트피스 수비도 조금 약해요.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치른 A매치 중에서 세트피스로 실점한 것만 3골입니다. 그 중에 2골이 크로스 앤 헤더였어요. 그 장면들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크로스가 날라올 때 우리 선수 한 명 한 명이 커버하는 범위가 조금 적다. 사실 뭐 세트피스 수비를 대인방으로 한다, 지역방으로 한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 선수 한 선수가 얼마나 넓은 범위를 확실하게 커버해 주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면 안 되고 머리 집어넣는 거, 요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루과이한테 직접 프리킥 이후에 세컨볼로 먹혔거든요. 상대 공격수들이 그 세컨볼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우리 수비수들도 그거 노려야 돼요. 결정력. 자,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니 해도 결정력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더 잘하니까 상대는 라인을 쭉 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 퍼 붙고 상대는 수비하다가 간헐적으로 역습 노리는 양상. 근데 우리가 찬스는 엄청 많은데 골을 못 넣는다? 그러다가 한 골 먹힌다? 그러면 상대는 바로 침대 축구 들어가죠. 우리는 열받고. 그런 상황 안 만들려면 무조건 선제골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정력이 좋아야겠죠. 결정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대 가까이에서 찬스 났을 때는 인사이드로 차분하게 땅볼로 구석으로 밀어 넣어야겠죠. 왜냐면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 빅찬스 미스한 거는 골대 바로 앞인데 다 발등으로 후린 거야. 안 돼. 자, 그리고 결정력을 높이려면 슈팅하는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침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 수비가 분산돼서 슈팅하는 선수가 편하죠. 근데 사실 이건 우리 대표팀이 너무 잘해.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홍현석 다 너무 잘해. 본 무대에서도 계속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상대 수비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간간히 중거리 슛 때려야죠. 사실 중거리 있는 든든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황인범까지. 원더골 가즈아. 자, 그리고 결정력이 좋으려면 공격 패턴이 다양해야죠. 근데 사실 지금 대표팀의 패턴은 진짜 많긴 해요. 양쪽 풀백이 조규성 머리 보고 아웃스윙 크로스 들어가죠. 이강인이 조규성 머리 보고 인스윙 크로스 가죠. 이강인, 서령우가 오버랩이나 언더랩으로 오른쪽 측면 허물어가지고 컵백 가죠. 황희찬 혼자서 드리블한 다음에 슈팅까지 가죠. 또 손흥민 가마차기 있어. 그리고 소니가 프리롤이니까 박스 주변에서 주고받고 해서 찬스 만들죠. 그리고 소니의 수루 패스도 있어요.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수루 패스 성공률 1위야. 미쳤죠? 그리고 우리 공격수들 빠르니까 역습도 돼요. 그리고 또 세트피스 때 김민재, 정승현 요런 선수들이 머리를 노릴 수도 있고요. 엄청난 다득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시안컵 세계대회 주기로 한국인 득점왕이 계속 나왔습니다. 1998년 이태호, 2000년에 이동국, 그리고 2011년에 구자철, 그리고 이번 대회가 2011년 이후에 또 세 번째 대회예요. 한국인 득점왕 또 가즈아. 분위기. 자, 우승하려면 분위기 좋아야죠. 멤버가 아무리 좋아도 서로 투닥거리고 감독한테 불만 있고 그러면 성적 절대 못 내. 자,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분위기는 진짜 잘 만들죠. 일단 선수들 배려를 많이 해줘요. 이재성 선수의 블로그를 보면 벤투 때는 대표팀 소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수가 같은 날 다 같이 모여야 됐대요. 그래서 당시에 홀슈타인길 경기를 하나 못 뛰고 한국에 올 때도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어때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먼저 올 사람 먼저 오고 나중에 올 사람 나중에 오고 알아서들 해라, 요런 스타일. 그래서 이번에도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슈퍼컵 뛰고 뒤늦게 합류한 거 아닙니까? 덕분에 우승도 하고 MOM도 먹고.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클린스만 감독한테 뭔가 충성을 다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분위기만 놓고 보면 벤투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다,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또 좋은 게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반드시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 분들도 이거 결승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박 예약을 미리 좀 끝까지 해놔 주세요. 자신감 좋아. 근데 뭐 혹시 중간에 떨어지면 뭐 어떻게 환불을 해주시나? 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분명히 토너먼트에서 고비는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괜히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팬들의 전폭적인 응원이 필요하다. 요즘에 유튜브 댓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님. 도덕 시간 숙제로 선풀 달러 왔습니다. 김진짜님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대회 기간에 선수들한테 따뜻한 DM 많이 보내주자고요. 2015년 아시안컵 결승이었나요?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동점골 넣었는데 아쉽게 졌었죠. 그때 그 호주 감독 포스테코글로 진짜. 아무튼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우리 와이프랑 그 치맥 먹으면서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들이 생겼네. 아들이랑 돈가스에 두유 먹으면서 우승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Drop it, drop it, drop it.